민주당 포스터 이렇게 모집해서 이거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인다 했는데 이걸 딱 걷어내니까 장애인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장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제목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인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뭐냐면은 직장 내에 이제 장애인의 편견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혹시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이 근무했을 때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 근로 채용이 됐으면 계속 장애인들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이런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뭐라고 했냐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꼭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 받은 내용을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안 했거나 보관을 안 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돼요. 장애인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이걸 이제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보건복지법에서. 근데 이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 뭐라 했냐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 장애인 유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장애인 유형 몇 가지? 네. 총 몇 가지? 얼른 세봐. 몇 가지? 16가지? 네, 15가지. 장애인 유형은 총 몇 가지다? 15가지. 네, 15가지다. 예, 이런 장애인데, 이런 장애도 지역에, 이제,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장애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제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장애라고 그러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자, 아래 숫자는 뭔가요? 265, 5, 6. 265, 5, 6. 모르겠죠? 네. 이거 알면은 대단한 거야. 이거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몇 명? 265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몇 프로? 5%. 네. 그리고 몇 가구자 하나? 6가구당. 이렇게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가 나누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는 선천적 장애하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선천적 장애라고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많아요. 왜? 사고하고 질병 때문에. 사고는 무슨 사고? 교통사고, 또 산업 재해사고. 그리고 이제 질병은 저 같은 경우. 질병. 그래서 이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장애, 후천적 사고 해가지고 총 후천적 요인이 몇 프로? 80%나. 80%나 후천적. 그래서 선천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은 어떻게 불러야 돼? 장애우라고 불러야 돼? 장애자라고 불러야 돼? 장애인. 오케이,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애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원래 법적인 개념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비장애인. 오케이, 비장애인. 자, 뭘까요? 뭐의 초성일까요? 사람.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 나오면 뭐가 나와야죠? 인권에서? 권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아인슈타인. 네. 사람, 권리. 그 다음에 존엄. 오케이. 네, 존엄.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오케이, 인권. 인권이 형성이 되려면은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존엄해주지 않고 무시하면은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인권 유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란 뭐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인권을 세계 인권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권 보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별이 없어. 이렇게 동등해져. 동등해. 그래서 뭐가 동등해?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또 종교에 관계없이 또
국적에 관계없이 또 인종에 관계없이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관계없이 평등하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누구나 의료적 혜택을 받고 또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투표를 못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 투표하라고 해놓고는 투표소를 어디에다 놔뒀어? 어디에다가 2층 강당에다.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없어? 없는 데다가 해놓으면 장애인 차별이다. 휠체어 장애인 차별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기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전 영역에서 차별이 없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밝힌 차별의 유형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직접 차별, 두 번째가 간접 차별, 세 번째가 정당 편의적으로 보호, 네 번째가 광고를 통한 차별, 다섯 번째가 장애인 대리 및 동행자에 대한 차별, 여섯 번째가 보조견 또는 모주 기부에 대한 차별. 그래서 정당한 편의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정도에 맞게 고려한 인적인, 물적인 재반의 수단과 조치, 그걸 바로 정당한 편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는 뭐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 정보 제공을 하는데 모집 자료라든가 채용 과정에 동등하게 이용을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에 또는 기타 양식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장소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해줘야 돼.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1층에 이렇게 면접 장소를 하고 1층에 원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2층에 계단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건 차별이 그런 책임을 안 해줘. 정당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업장 접근서 휠체어로 출입 이동 가능. 휠체어로 출입 이동하려고 하면 뭐예요? 경사로를 설치해주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무장의 도시 선포를 했잖아요. 무장의 도시 선포를 해서 광양 장애인복지관하고 우리 중마 장애인복지관에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약국 이런 데 경사로 설치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에 후원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고 광양 장애인복지관도 그쪽에서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 사업장을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경사로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할 때도 화장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무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낭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줄 것이 바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간단 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일을 한다고. 우리 발달 장애인 김진영 파트너 강사를 한번 박수로 한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29살 김진영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이 편한 어린이집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참여형 일자리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환경미화 일을 했었고 제가 손이 닿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에는 복지관에서 직업훈련관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결과에 비해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해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지사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발달 장애인 파트너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직업적응 훈련반에서 일상생활, 사회적응 훈련, 직업교육 등 직업 소양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는 돈을 부지런히 벌고 모아서 잘생긴 남자친구가 운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월급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스스로 번 돈으로 미장원에도 가고 탈색도 해보고 싶습니다. 독립을 해서 혼자 살면서 지내며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영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재밌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자립하여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꿈을 이루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 강사에 도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이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게 능력이 많은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도 결혼도 하고 멋진 남자도 만나고 나중에 애기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이야. 그건 뭐야? 그것이 인간다운 삶 아니야. 인간다운 생활.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제도가 이제 두 가지.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 장애인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고용을 또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이 바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 그래서 장애인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라.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고용을 하면은 뭘 주냐? 장려금을 줘.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고용 부담금을 시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에서는 이제 3.8%까지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라고. 그리고 이제 민간기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회사, 그런 데는 이제 장애인 몇 프로? 3.1%까지 고용을 해야 돼요. 3.1%. 그래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1%까지 고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이제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증인 경우는 90만 원, 매월 90만 원씩 장려금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인 경우, 그 중증 남성인 경우는 70만 원. 그리고 이제 경증은 여성인 경우 50만 원, 남성인 경우 3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려금을 주고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만 원씩 미만 사업주에게 또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런 장려금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 환경 개선을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차량도
이렇게 이제 승합차량도 이렇게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고용시설 자금을 융자를 15억 이내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관리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어서 이제 중증장애인 근로 작업지도를 선임해서 배치를 해줘서 1인당 14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고용 종합 지원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해줘요. 컨설팅까지. 그래서 장애인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 일은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장애인이 고용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조공학기라든가 편한 일터 만들기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 30% 이상 이런 게 표준사업장인데, 그리고 이제 이 표준사업장 외에 또 자해사용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자해사용 표준사업장. 자해사용 표준사업장은 뭐냐? 그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장애인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일거리를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강도의 노동력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별도의 이제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호가 우리 광양에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줄 아는 겁니다. 포스코? 휴먼스? 오케이! 휴먼스. 포스코 휴먼스. 박수 한번 쳐드려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장애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노동 저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장애인을 체험을 못하니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휴먼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포스코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수건, 장갑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자회사랑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채용을 해요. 그 장애인들 가운데는 장애인이 아까 몇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총 15가지라고 했죠. 15가지 가운데는 손으로 하는 데는 전혀 지지하기 없는 실체 장애인들 손으로 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예요. 1호요, 국내 1호. 그래서 이제 포항, 여기, 서울. 이렇게. 장애인들 개들에게 근로지원인 제도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근로지원인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장애인 중증 재활센터가 있어요. 장애인 중증 재활센터.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훈련 지원인을 같이 대동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는 장애인 중증 재활센터가 있는데 5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훈련 지원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어디 사업장에 간다. 그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같이 시켜요. 능수능란 할 때까지. 네. 그런 이제 지원제도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채용하면은 아까 뭘 준다고 했죠? 장애인 채용하면은 장려금을 주고, 채용하지 못하면은 일정 수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면은 뭐요? 고용 부담금을. 고용 부담금 얼마나 내느냐? 한 달에 200만 원. 고용 부담금. 50인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사례 드림카페 어디 있는 줄 알죠? 네. 시청에. 여기 드림카페 시청에 있는데 총 6명이 근무를 해요. 여기 매니저가 2명인데 장애인 4명. 근데 매니저 중에 1명이 또 장애인이야.